소개받은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시장님께서 시험 보는 분위기 또 말씀하시면서 긴장이 된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나오니까 떨려 죽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먼저 발표에 앞서서요, 오늘 열린 소통 포럼을 준비해 주신 행안부의 허승원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멀리서들 오셨는데 오늘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단장님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산하기관인데요, 특별위원회입니다. 그 특위의 의원님들 또 같이 오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더 나은 자치 주권을 위한 제안인데요, 허승원 과장님 고맙다는 말씀 드렸지만 우리 조소연 국장님 더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이니까 바로 시민주권 특별자치 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에서부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내용, 또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지방자치가 이제 부활이 되고 지방의회 의원을 이제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 95년도에는 단체장을 선거로 뽑고요. 내년이면 아마 30년이 이제 되는 거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어떤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을 해달라, 거기에 따른 재정을 이양을 해달라, 또 조직을 이양을 해달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이 된 것 같고, 여전히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자치는 단체자치, 그러니까 행정용어로서 기관과 기관끼리니까 단체자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현 정부 들어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74번, 국정과제 74번인데요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추구를 하겠다,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77번에는 제주에 이어서 세종시를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을 해보겠다, 그렇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크게 단체자치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주권 특별자치 세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주민자치다, 주민들에 의해서 의사가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골목의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한마디로 주민자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여건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민선 7기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 시는 12년도 출범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정 3기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정 2기 때부터 이미 주민자치에 대한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은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이름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입니다.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가 폐정수장을 문화 공간으로서 조성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사업 전 과정에 걸쳐서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희보다 그 골목의 문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안하시는 내용들이 사업 전 과정에 반영이 돼서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시는 복합 커뮤니티 중심 도시가 되겠습니다. 신도심에 23개의 복컴이 이제 자리 잡고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12개가 운영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건립이 될 거고요. 구도심에도 10여 개의 복컴이 이제 건립이 될 겁니다. 그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 문화, 복지, 체육 분야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고 의견을 도출해낼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수시로 또 상시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행안부가 자치단체의 주민세 환원 사업을 이제 권고를 해서 자치단체별로 주민세 환원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여타 지자체와 다르게 주민세 전액을 읍면동에 다 환원을 했습니다. 그 환원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주민분들께서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2기 때부터 저희 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미 학습이 많이 이루어졌고 공무원들도 일하는 방식을 개선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하우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의 과제인데요.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이다, 지방분권이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있는 권한을 이양을 받고 그 이양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부여받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치권입니다. 그렇듯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께서도 여기에 걸맞는 각종 제도적인 조치가 이제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뜻에서 큰 틀에서 보면 주민들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게끔 행정권, 입법권, 또 재정권, 조직권을 제도화했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마을 조직 부분에서 시민 추천제,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저희가 작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7군데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21년까지 전 읍면동으로 이제 시행을 할 건데요. 큰 틀에서 보면 그동안의 시장이 읍면동장을 임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나 경력 등을 고려해서 임명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주민들이 내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 해보니까 현재까지 나타난 장점으로서는 주민들의 뽑힌 그 읍면동장들께서 소통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 반면에 공무원들은 여기 익숙치를 안 해가지고, 사실 제가 나가서 한번 특정 동장을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경쟁을 하는 거에 익숙해지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읍면동장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이제 부여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했다. 예를 들어서 임기를 마치고 오면 희망보직,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배치를 해준다거나, 향후에 과장 승진을 할 때 거기에 대한 특정 배려를 좀 하는 쪽으로 동기 유인책을 좀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주민자치회입니다. 이제 가장 큰 틀은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 대한 도구로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행안부가 갖고 있는 안은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이제 설치를 하는 건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리 단위에도 마을회의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의가 이제 읍면동 단위에서는 이제 행정기관이 있는 밑에 이제 하부기관으로서 가장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양주고 학생들도 오셨지만 시정 모든 분야에 걸쳐서 고등학교 1학년이죠. 만 16세면 그 시정에 참여를 해서 우리 학생들도 하나의 시민의 일원으로서 참석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목적은 어려서부터 이런 시정에 참여를 함으로써 향후에 민주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또 지역의 리더로서 육성하는
그런 거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4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3군데에서 우리 16세 이상의 고등학생들이 10명이 지금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한 170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5개 정도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여기 오신 학생들도 향후에 우리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또 시정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을 입법에서 보면 시민 참여 기본조례를 저희가 작년 11월 이제 제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기본적인 의무사항 또 시장과 우리 시의 어떤 책무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읍면동 조례규칙 제한권을 이제 부여를 하는데 요거는 지금 시민 참여 조례에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향후에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그런 사안들이 있다라면 시민들이 제안을 해주시고 여기엔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는 입법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을 재정 분야에서 자치분권 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재정분권이 이제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소규모 수건사업이라든가 생활불편해소 사업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159억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이제 편성을 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읍면동별로 별도의 이제 사업을 하실 때 안정적인 재원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산을 쓰시는데도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많이 이제 저희를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주민총회를 해서 이런 예산들을 사업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저희처럼 행정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이제 포괄 사업비를 좀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행안부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이제 세종시법을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읍면동 주민세율 조정권 부여인데 이런 부분도 읍면동별로 이제 달리 사업들을 하실 필요가 있고 저희 자치분권 특별회계 주요 재원이 주민세입니다. 주민세의 또 일정 부분 시비를 이제 매칭을 시켜서 더 플러스를 시켜서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그 마을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문제점을 발굴하게 되면 무조건 예산을 내 개인의 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계획단을 지금 한 20개 팀을 만들어 놓고 금년도에 28개 사업을 이제 발굴을 했고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현재 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가는데 사실 12개 과제를 다 말씀을 드리자면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고요. 이제 마을 공동체 지원과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 이런 부분은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주민 자치를 하다 보면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은 내 일상 생활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난다면 주말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현재 이제 설치가 완료가 돼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더 확대가 되면 마을 공동체 지원 센터에서 충분한 지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민 주권대화 운영이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3개 과정 한 670명 정도가 수료생이 이제 배출이 됐는데요. 여기로 배출되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 일꾼으로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많이 활동을 하실 거고 주민자치 위원님들 또 이통장 님들 또 저희 공무원들도 이런 시민주권대회에 참여를 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계속 학습하고 또 강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든 제도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체감을 하셔야 될 텐데, 실제 저희 시에서 해본 사례들이 마을 민주주의 사례 2건, 또 공동체 자치 1건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봤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립 단위에도 저희가 마을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6월 달에 전동면 청남리라는 지역에서 마을 총회가 저희 시에서 첫 번째로 열렸던 사례입니다. 4월 달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전동면 이장님 한 분이 시장님께 우리 청남리를 세계리로 분리를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건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되게 보면 당장 하기 어려운 거는 소극적 행정을 좀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기 검토로 사실은 이 부분을 분리를 했다가 주민들께서 이렇게 요구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고민 끝에 사실 현장을 저희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더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90년대 후반부터 계속 이제 필요성을 제기를 했는데 청남리라는 지역이 5.1제곱킬로미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 시의 리는 평균 1.9제곱킬로미터입니다. 면적이 한 2.5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면적이 넓다고만 꼭 분리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남북으로 마을이 갈라져서 자연불악이 3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길로 경부선 호남선이 지나가고 마을이 갈라져 있고 또 이미 경로당 겸 마을 회관으로서 3군데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마을 행사가 있어도 다 따로따로들 하시는 거예요. 고민스러웠죠. 그러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청남리라는 지역도 사실 20년 동안 한 60명이 줄었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이제 마을 총회를 개최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민자치,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라고 하면서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민들 108세대 중에 91세대가 현장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80세대가 찬성한다는 찬성표를 던져주신 거예요. 그럼 저희는 거기에 따른 의견을 존중하겠다 해서 내부 보고를 거치고 의원님들한테 가서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흔쾌히 이 부분은 그러면은 한번 청남리 분리를 해보고 향후에 인구가 더 줄어든다라면 그때 가서 통합에도 문제가 없으니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시다 해서 마을총회의 어떤 결과물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마을총회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사례는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사례인데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를 하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크게 주민세를 활용해서 마을 자치 사업을 많이들 하셨고 하나 예를 들자면 전동면 또 사례인데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시골에서 실제 이제 조천읍까지 이제 나오실 일들이 많은데 교통편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을 버스를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어르신들이 시장도 보시고 목욕도 하시고 그래서 아주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름동 두루뜰 공원 조성 사업인데 야산에 불과했던 사업들이 산이 주민들에 의해서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조성이 됐다. 또 사후에 주민들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셔가지고 스스로 공원을 관리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동체 자치에 있어서 하나 더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향후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12개 과제를 운영을 하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미 제도적으로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제도를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시기였고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향상하고 또 공무원들에 대한 또 역량을 향상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3가지를 크게 추진할 사안으로 갖고 있는데요. 우선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여기에서 입법 미비한 사항들을 개선을 해나겠다. 아까 자치분권 특별회계라든가
또 읍면동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공무원들도 지금 주민자치에 관련된 지원 사무를 내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런 지원 사무들이 사실 조례의 사무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총회 지원 사무, 뭐 예산에 대한, 지금 주민자치가 되더라도 주민자치는 법인격이 지금 현재로서 법령에서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 집행은 다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무원들이 귀찮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무들을 다 끄집어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조례의 사무로 명확하게 좀 명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가 이제 활발하게 운영이 되다 보면 읍면동별로 마을 소식지도 발간을 할 것이고 또 회의록도 작성이 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연동면 유효 공간을 활용을 해서 마을 기록문화관을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이번 12월 9일 날 저희가 개관을 하는데요. 요거는 행안부에서 저희 사업을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특교세 3억 4천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건물이 이제 준공이 됐고요.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가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기록자치를 이제 실현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도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미리 연습 좀 하고 했어야 15분을 초과하지 않는데 오늘 연습을 않고 오다 보니까 좀 초과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제 심정 같아서는 1시간이라도 더 떠들고 싶은데 다음 분을 위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 어떤 제도가 잘 만들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체감을 해야 되시고 실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제대로 자리매김하고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세종 시민들께서 이 제도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제도가 이제 성공을 할 거라고 보고요.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사례로 또 확산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